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132페이지 기본서 제9절 부가징수 여러분 별표 3개 하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조세 총론에서 배웠잖아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입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럴 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보니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 가로 일단 생략하고요. 133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니까 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에. 일단 며칠이고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다시 여러분 가셔서 132페이지 일반적인 경우 첫 번째 줄 취득한 날 다음에 가로 안에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요. 자, 같은 법 규정에 따른 여기부터 비추입니다.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 허가구역 일정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부터가 이제 포인트인데요. 보세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해요. 허가일 전에 지금 보니까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자, 그러면 대금 완납이 됐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요. 자, 그러면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됐다. 그러면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에요, 여러분들? 60일.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됐을 때 취득세 신고 납부가 아니에요.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허가 양도소득세하고 나중에 이제 헷갈리라고요. 양도세는 이런 경우에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데 그거하고 헷갈리라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런 식으로 바꿔요. 아니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런 거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거니까 꼭 알아둡니다. 아직 안 나온 거니까.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다.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다.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허가일이 속한데 말일로부터 또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니라는 걸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됐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133페이지요. 다시 가셔가지고 133페이지 그 맨 꼭대기 60일 나와 있잖아요. 60일.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60일에다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원칙 60일에 신고 납부하는데 그 60일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내 해가지고 뭐라고 써놓냐면 60일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증여 포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증여로 인한 취득도 증여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 포함 이렇게 써놓습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포함해서 며칠 내?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다.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 신고 납부입니다.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상속 또는 실종으로 인한 경우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밑줄입니다. 실종 선고는 그냥 읽어보고요.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각각 6개월 밑줄,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 각각 9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밑줄이요. 자, 상속을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만약에 2020년 4월 10일이 상속 개시일이다 그러면 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그래서 10월 10일 이거 아닙니다.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자,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10월 31일을 취득세 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상속을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라는 거. 근데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몇 개월이요? 9개월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상속인이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있어요. 근데 갑과 을은 국내 주소를 두고 그 다음에 병은 국외, 외국에 주소를 뒀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6개월, 얘네들은
병만 9개월 이게 아니에요.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부고 듣고 시간 걸리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에도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몇 개월? 9개월에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요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상속 수간 자산은 상속 개시 속한다.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 봅니다. 중과세 대상, 부과 대상 및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 요 3번은요, 제목을 다룬다 그러면, 제목을 다룬다고 3번은 추가 신고 납부 기간에 관한 거예요. 추가 신고 납부. 한번, 자,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추가 신고 납부요. 추가 신고 납부 기간에 관한 건데, 양가로 1번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대상이 됐어요. 중과 대상이. 그러니까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취득하고 나서 중과세 대상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미출입니다. 두 번째 줄.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 이게 30일이었다가 작년에 60일로 개정됐습니다. 역시 30일, 60일 어떤 때는 뭐 이러면 헷갈리니까 60일로 다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자,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내 미출이고, 번호를 달아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 번호 달아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해당 중과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데, 자, 표준세로 세금 낸 건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바꿔서 나온 적 있어요. 아니고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그리고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보통 징수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중과 대상이 된 날로부터 자, 며칠이요? 60일 내요.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딱 확인합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134페이지 양가로 2번입니다. 부과 대상 및 추징 대상이 된 경우요.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요. 해당 과세물건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해당 과세물건이 나중에 취득하고 나서 자, 밑줄입니다.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 며칠에 역시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이요. 30일이었다 60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해당 과세표준의 해당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 가로 안에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보통 징수한다 그러면 틀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신고 납부요.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 때 며칠이요? 60일 이내.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한다는 것. 세 가지 요건 딱 확인합니다.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요. 4번 특례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 봅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 지금까지 배웠던 신고 납부 기간 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여기 비춥니다.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일 때는요, 등기 등록 신청서를 여기 포인트요. 등기 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쫙 밑줄이고 포인트는 등기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저를 보세요. 취득세는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고. 그런데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 취득세는 현재 지금 취득세는 옛날 등록세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등기비용 포함되는 거죠. 그럴 때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는 이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 아무 때나요. 등기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록관세 가기 전에 지자체에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세에 와야지, 취득세를 지자체에 안 내고 등록관세 접수하기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도 안 내고 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접수하는 날까지는 취득세를 지자체에 내고 등록관세에 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는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록관소에 접수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취득세는 지금 옛날 등기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등록관세에 접수하러 갈 때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등록관세에 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뭐 이래도 대답이 없고 저래도 이러면 다들 좋습니다. 오늘 뭐 이러면 집에 늦게 갑니다, 여러분들. 자, 5번 납세지를 보겠습니다. 납세지요. 세금 납부의 장소인데 여러분 보실래요? 세금 납부의 장소인데 납세지 봅니다. 자, 오늘 뭐 저 지금 전부 다 지금 알겠다는 표정을 대답을 리액션을 뭐 알든 모르든 리액션을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은 거의 뭐 없으시고 다들 지금 하나같이 다들 짝이라도 한 듯이 다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명절 원래 뒤끝에 보이는 반응이거든요. 근데 명절 어제 수업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제 했으니까 좀 적응이 되셨을 텐데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자, 그래. 빨리 적응해야지. 적응 안 하면 공부라는 게 그래요. 많이 쉬면 쉴수록 이렇게 4일 쉬잖아요. 그러면 다시 공부하려면 리듬을 다시 회복하려면 한 4일 걸려요, 또. 이게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놀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놀면 대가를 치른다. 앞으로도 그래요. 공부는 그냥 되든 안 되든 계속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공부를 매일매일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한동안 안 하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려면 그게 리듬,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리듬이 깨져가지고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뇌도 똑같이 공부 모드로 전환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들. 자, 보십니다. 내가 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공부하는 수험생의 철칙이 있어요. 공부하는 수험생의 철칙. 그 수험생의 철칙. 옛날에 그 고시생들의 철칙인데요. 뭐냐면 고시생들의 철칙. 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요거.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없는 여자 만들지 말고, 있는 여자 관리 잘하자. 이런 말 있어요. 공부하는 수험생. 없는 여자 만들면 안 되고 있는 여자 관리 잘하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없는 여자 만들면 괜히 뭐 데이트하려고 그러면 시간 뺏기고 정신 뺏기고 막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게다가 또 뭔가 또 티격태격하면 또 그런 거 신경 쓰이고 막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또 썸 탈 때는 또 막 그런 의미를 생각하느라고 또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안 좋습니다. 또 있는 애인 관리 잘하자 그런 거 뭐냐면 또 그 헤어진다고 어쩌고 하면 또 그 피곤하잖아요. 또 공부하는데 방해되고.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는 수험생은 오는 여자 막지 말고 가는 여자 잡지 말고. 이건 아닌데. 하여튼 괜히 없는 거 만들지 말자. 그러면 보세요. 그리고 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런 철칙인데 두 가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은 뭐 그 주부수강생 여러분들은 저 비슷한 예로 보냐면 괜히 없는 괜히 새로운 일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신학기를 맞이해 가지고 자녀들 무슨 뭐 학교에 뭐 학부모 회장이 된다거나 무슨 뭐 새롭게 뭘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뭔가 일을 새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그래서 새로운 일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거하고 이제 그래서 그냥 하여튼 두 가지 여러분들한테는 해당되는 게 새로운 일을 만들면 안 된다. 요거 철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여러분들 아셨죠? 어떤 대가를 치르냐고요? 나중에 합격자 발표 났을 때 가을에 그 합격자 발표는 그러니까 시험은 10월 말이고 10월 마지막 그 낙엽 떨어진 그 마지막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11월 달 거의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낙엽 떨어진 쓸쓸한 거리를 다른 사람들이 뭐 밥 먹자 뭐 하고 그러는데 핸드폰 꺼놓고 낙엽 떨어진 쓸쓸한 거리를 자 이렇게 돌아다니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고 자 여기 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도 꾸준히 하시면 합격은 여러분 것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어떤 걸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취득세 여기 납세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자 여기 봅니다. 세금 납부의 장소 있잖아요. 납세지. 세금 납부의 장소인데 납세지요. 이거 어떤 거냐면 자 우리 납세지는 관할에 관한 건데요. 지방세는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면요. 지방세는 그 물건 소재지예요.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물건 소재지. 근데 국세는요. 국세는 그러니까 지방세는 물건 소재를 원칙으로 하고 국세는 집 가까운 데 볼일부로 하고 그러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갑인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소지는 만약에 경기도 만약에 광명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향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향이 그 경상도, 전라도 이쪽 남도 이쪽 아래쪽으로 부산 막 이렇게 대전 밑으로 대전 이남이신 분, 예? 대전 이남이신 분이 고향이 없는 거예요? 화사 고향이 어디예요? 서울. 아이고 진짜 고향, 예? 아이고 공주면은 대전 이남이 아닌가? 공주가 위인가? 자 바로 뒤에는, 예? 서울 바로 뒤에, 예? 본인, 아유 본인 바로 뒤에, 서울 바로 뒤에. 아이고 진짜, 아이고 그래? 자 좋습니다. 아유 강원도 없습니까? 강원도 그래 어디? 강원도 어디? 홍천. 좋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강원도 홍천이 좀 머네. 자 좋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있죠? 홍천군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취득세는 특광도가 과세주체입니다. 도세 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취득세는 시군구에 제출하지만, 그렇지만 과세주체를 기억하니까 특광도로 해서요. 취득세, 특광도가 과세주체니까 경기도에 냅니까? 강원도에 냅니까? 취득세 주소지는 경기도 광명시인 사람이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취득세는 어디다 냅니까? 예? 자, 취득세는 물건 소지지니까 그 강원도를 납세지로 합니다. 또 여러분 이 물건에 대해서 담보로 해서 저당권,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 빌리거나 그럽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을 할 때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어디다 내겠습니까? 등록면허세 과세주체는 구도입니다. 구도예요. 자 그러면 도가 있는 곳은 도네요. 경기도에 내요? 강원도에 내요? 강원도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를 내는데, 재산세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요. 재산세는 홍천군의 시군구세니까 홍천군에 내요? 광명시에 내요? 그렇습니다. 홍천군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이렇게 홍천군에. 그래서 결국은 지방세는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자, 근데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부동산과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부동산을 합쳤더니 값이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문제가 됐습니다. 종부세는 어디다 냅니까? 어느 관할 세무서예요? 홍천군 관할 세무서예요? 광명시 관할 세무서예요? 그렇습니다. 자, 국세는 집값권 분류라고요. 홍천군까지 차 막히는데 여기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내든, 여기 집값가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든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국세는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를. 경기도 광명시 관할 세무서입니다. 또 그 다음에 홍천군에 있는 부동산을 팝니다. 그럼 양도세는 납세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느 관할 세무서예요? 예? 양도세는 홍천군 관할 세무서예요? 광명시 관할 세무서예요? 역시 집값과는 분류하고 홍천군에 있는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주소지인 광명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를 합니다. 그래서 국세는 납세지를 어디라고요? 주소지. 지방세는 물건 소재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뻔하지 뭐 등록면허세 납세지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 정답식으로 29회 시험도 그렇고, 그래서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등기 시 등록권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X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소재지고. 근데 양도소득세는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는데 시험에서는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X입니다. 양도자 주소지입니다. 국세는 어디라고요? 주소지. 지방세는 어디다? 물건 소재지. 오를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는,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납세지로 한다. OX요. 예?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OX요. 예? OX. X입니다. 각각의 토지 소재지입니다. 자, 홍천군에 있는 토지는 홍천군에, 광명시에 있는 토지는 광명시에, 이렇게 여러 곳에 있다 각각의 토지 소재지입니다. 주소지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 주소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이런 식으로 강의했더니 어떤 주부 수강생이, 자,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저한테 쉬는 시간에 제가요 지방에 땅이 있는데요 저희 집으로 재산세 거기서 오던 거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수강생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불러가지고 재교육시키는데 그러면 강원도 저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그 인제군 예를 들어서 곤배령에 있는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주소지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요. 그러면은 그 인제 군수가 곤배령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 산골짜기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계산한 다음에 그 곤배령 거기 토지 거기 올라가가지고 거기 토지 위에다가 재산세 거기서 던져놓고 옵니까? 자, 이 사람 주소지는 서울인데 그러니까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온 것 뿐이지 재산세를 내면 그 토지에 대한 곤배령에 있는 인제군에 있는 토지는 어디로 갑니까? 인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물건소지, 국세는 주소지입니다. 134페이지 봅니다. 취득세 납세지는 다음에 정한 바에 따른다.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에요.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 동그라미 8번 어권. 양식어권이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추가되면 양식어권. 어딜 납세지로 한다? 어장소재지, 어장소재지. 어권이나 양식어권은 어장소재지고. 그 다음에 골프, 승마, 콘도, 종합주택시설, 요트용권 같은 회원권은요, 그 시설 소재지예요. 골프용권을 주겠다, 골프장 소재지, 승마용권을 주면 승마장 소재지,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양가로 2번이요. 위 양가로 1에 따른 밑줄입니다.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 포인트입니다.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요. 납세지 불분명할 때는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밑줄. 양가로 3번입니다. 같은 취득 물건이 또 밑줄입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소재지별 시가 편익 비율로 안분한다 그랬습니다. 밑줄짝이요. 그래서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를 하는데 포인트는 시가 편익 비율로 안분합니다. 면적 비율 X해 놓으세요. 그래서 시가 편익 비율로 안분하는 거지. 돼지꼬리 택내에서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면적 비율이 아니라 뭐다? 시가 편익 비율입니다. 시가 편익 비율로.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있죠. 송파구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만약에 성남시하고요. 경가선상에 걸쳐 있는 어떤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럴 때 이 취득하는 토지 가격이 1억 원입니다. 그럼 취득세는 취득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자, 취득세는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잖아요. 그럼 어느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지가 문제되잖아요. 그럴 때, 자, 송파구청장은 자기 관할 구역 내 토지 시가순액을 산정고시합니다. 성남시장은 자기 관할 구역 내 토지 시가순액을 산정고시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가순액 비율이 6대4의 비율이다 그러면,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과세표준을 시가순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그래서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송파구에 신고 납부하고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성남시에 신고 납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 한 곳에 올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안분하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면적비로 나눠요? 시가순액비로 나눠요? 시가순액비로 나눠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시가순액비로 안분한다는 거. 자, 필수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보다 취득하는 물건 그 소재지입니다. 물건, 취득 물건 소재지지 주소지 아닙니다. 틀렸고요. 2번이요. 국내 주소를 둔 개인이 매매로 인해서 부동산 취득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도 며칠이요?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3번.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는데 취득 가격이요. 산출세가 아니고 취득가액 얼마?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45만 원일 때는 취득세는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4번 법정 신고 기한 경고. 이거는 이제 좀 기한의 신고에 관한 건데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의 기한의 신고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50% 경감한다는 거. 요거 기한의 신고에 관한 건데 다음에 배우고요. 또 보고 5번
취득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자 지적공모상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 맞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입니다. 하여튼 납세지 물건 소지지 주소지 아니라는 거 주의하고요. 넘어갑니다. 136페이지 갑니다. 2번 예외 보통징수와 과산세입니다. 취득세는요 신고납부가 원칙인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자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때 일반 가산세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위반에 적용됐다. 어떻게 적용돼요? 40, 20, 10%요. 그래서 부정부신고, 부정과소신고는 40, 그냥 부신고 20, 과소신고는 몇 프로? 10%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양가로 2번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되는데 일일 얼마요? 이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일 얼마? 0.025%씩 가산세 적용됩니다. 우리 조세 총론에 다 공부했어요 이거? 2번 중과산세를 보겠습니다. 원칙이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미출입니다.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의 동그라미요. 그냥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어요? 매각까지 했어요. 아이고 그러면 아예 그냥 조세 포탈하려고 작정했네요.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이럴 때는 밑줄입니다. 산출세액이 100분의 얼마? 80이요.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었는데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하잖아요. 자 그래서 중과산세 규정이요. 절 봅니다. 그냥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인데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어? 매각까지 했어요. 그럴 때는 걸렸다.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7페이지 봅니다. 예외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밑줄이요. 그러니까 중요한 물건이면 공시 방법으로 등기 등록을 요구했겠죠.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재산이라는 것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공시 방법으로 등기 등록을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등기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로 밑줄입니다. 골프, 승마, 콘도, 종합주택시설, 요트형권은 제외하라고 써 있어요. 밑줄이고 자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중과산세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이중부정이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제외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써놓으세요. 이런 골프형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골프형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회원권 애들은. 오늘 이래도 대답이 없고 저래도 대답이 없고 자 리액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이고 자 리액션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지목 변경,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을 보는 과세물건 밑줄이요. 이런 간주 취득은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러면 지목 변경할 때 있잖아요. 자,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해요. 그러면 지목 변경할 때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지목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애초에 매각 이런 게 안 돼요. 자, 중과산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매각 이러면 조세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산수액의 80% 중과산세 적용하는 건데 이런 거는 지목 변경 같은 경우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지목 변경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 지목 변경하는 거니까 애초에 딱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무단으로 지목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당국에서는 처음엔 모르지. 근데 공무원이 지나다니다가 이거 밭이었는데 언제 대지로 바뀌었어? 이렇게 알게 됩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간주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 엔진 교체라든가 또
과점주지 주식 같은 이런 간주식 같은 이런 경우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토지 지목 변경 사례 문제 나왔을 때 중과산세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3번 법인의 장부의 기장 비침입 가산세입니다. 양가로 1번 취득세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의 동그라미요. 개인은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가 없어요. 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작성하여 갖춰둬야 되는데 양가로 2번 지자체장은 취득세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양가로 1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밑줄입니다. 100분의 얼마 10에 상당 금액을 징수할세에 가산한다. 즉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입니다.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고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10% 가산세입니다. 3번 면세점입니다. 취득세 조세 총론에서 했어요. 취득가액이요. 그 취득가액이지 여러분 거기다가 취득가액에다가 취득세는 면세점이 취득가격이지 취득세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 그럼 틀려요. 산출세액 X라고 그랬습니다.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이하 동그라미고 과세하지 않습니다. 밑줄 쫙이고. 그러면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50만 원 미만일 때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려요.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2번 얘기는 별거 아닌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이렇게 해서 받고 138페이지 부가세입니다. 취득세 부가세목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번 순환은 부가세목이 어떤 건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되느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라는 거. 그래서 자, 취득세 부가세목 제목만요. 농특세하고 뭐가요? 지방교육세만 부과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몇 프로 세율로 부과되는지는 아직 모르셔도 되고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된다. 이거만 아시면 되고 기출 체크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가서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한다. X죠?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어요? 매각까지 했어요. 그럼 산출세액 몇 프로? 80%지. 100분의 80이 돼야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라고 옛날에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정확히 얘기하면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등기하기 전까지를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고쳐놓고 맞는 지문으로요.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고쳐놓고 맞는 지문으로. 자, 139페이지 3번 지문 봅니다.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에 관한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번 지문을 통해서 눈에 익혀 두시고요. 4번이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한다. 신고 납부를 성실하면 가산세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지만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맞죠? 징수 방법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5번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몇 프로 가산세요? 100분의 10%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세에 가산한다. 2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에 들어 대하라는 것은 납세자가 국내 주소를 둔 경우에 하나무에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상소로 인한 경우 상속계시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자, 국내 주소를 뒀다고 그랬으니까 납세자가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내에 자, 신고 납부합니다. 이렇게 쉽게도 나왔었고요. 60일, 6개월 가로놓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2장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다 봤고요. 이제 등록면허세입니다, 여러분. 자, 등록면허세 제가 앞부분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본격적인 것은 또 등록면허세 다음 주에 등록면허세 다 보고 재산세로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자, 오늘 등록면허세 앞부분을 좀 배우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를 봅니다. 무슨 얘기냐?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고. 고개를 드시고. 광고 하나 드리면 이번 주 일요일 날 있잖아요. 이번 주를 제 카페에 자세히 공지가 되어 있는데, 다음 카페에.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신년 모임을 해요. 신년 모임을. 그래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신년 모임을 하는데, 제 강의를 듣고 있거나 들었거나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생을 기준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강의 들었거나 듣고 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합격기원, 대박기원 신년 모임을 하는데 남산에서 합니다. 남산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졸업생들한테는 메시지 보냈어요. 저 명절 전에 보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보내가지고 그 이제 오늘 저 보내야 되는데 메시지를. 그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졸업생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서울 남산에서 오전 11시에 명동역에서 있죠. 거기서 이제 모여서 저 남산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 올라가서 케이블카 타고 정상으로 가서 서울타워 가가지고 열쇠 있는데 그런 데 가면은 요즘은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고 하고 그 다음에 합격겸 막걸리 마시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장충동 쪽으로 내려와서 장충동 족발집에서 뒤풀이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녀노소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오면은 학교의 선배들도 보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오전 11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일 연락번호도 그렇고 자세한 내용은 거기 제 다음 카페에 전체 공지상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1페이지 등록면허세 펴놓고 잘 보세요. 우리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요, 등록면허세는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한 문제가 주로 나오고, 한 문제도 안 나온 해도 있었어요. 그리고 두 문제가 또 최근에 또 보면 28, 29 뭐 이렇게 두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두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 두 문제 나오면 여러분한테 좋아요. 등록면허세는 공부할 양도 적고 문제가 어렵지도 않아요. 그럼 두 문제 나오면 더 좋은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좋은 거고요. 한두 문제 출제되고. 등록면허세 어떤 걸 공부하느냐? 성격이요. 특징. 또 등록면허세 항상 취득세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취득세와 같은 점 다른 점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등록면허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는지, 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해야 되잖아요. 과세표는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등록면허세 두 문제 나올 때 주로 한 문제는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거냐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잖아요. 세금 계산했으면 돼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납세 절차,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또 등록면허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냐 이런 걸 출제가 됩니다. 근데 주로 한 문제 출제, 제가 특정 테마에 별표시 안 하는 이유는 등록면허세는 주로 종합 한 문제 출제할 때 골고루 섞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 문제로 골고루 섞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등록면허세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요, 항상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우리가 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까 등록세 세율도 외웠는데 취득세 편수율 할 때. 자, 그런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가지고 절차관소에 따라서 종전에 잘 보세요.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의 사항으로 나눠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등록 내용은 뭐냐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요. 건물 신축 재축했을 때 보존 등기, 또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이전 등기 이거 할 때,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관련한 요 사항은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를 내잖아요. 자, 취득세 일반적으로 매매로 인한 경우 4%잖아요. 취득세 4%를 내면 이거는 옛날 취득세 2%하고 유상을 원인으로 등기했을 때 U10, 20 옛날 등록세 2%하고 통합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취득세 4%를 내면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등기병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실무에 있는 제자분들이 여전히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요.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등록세는 없어지고 이제 종전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가 통합됐고 그 외 사항이 있잖아요. 자, 그 외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이요. 재산권 기타 권리에 봅니다. 취득, 자,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뭐 이런 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이런 사안들은 종전에 2010년도까지 면허세가 있었는데요. 이걸 두 개를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종전에 잘 보세요.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그 외 사항과 면허세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됐습니다. 등록 면허세가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배우는 등록 면허세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배우는 등록 면허세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줄여서 등록분과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면허분으로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종전에 등록에 대한 면허분,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종전에 면허세가 온 요 내용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면허분은 우리 시험과 관계 없고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우리 시험 범위인데 종전에 등록세 일부 내용이 온 등록세 일부.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이에요. 여기에 오는 등록세 일부, 여기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가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조세 총론부터 등록 면허세 그러면 을이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여기 시험 범위라는 거.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의의를 봅니다. 의의를 보시니까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입니다. 등록 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저당권 설정, 임차권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 행위 자체를 담설하게 간접적으로 표현으로 봐.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조세입니다. 심화 내용에 보니까요. 등록의 정의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에서 등록이란 뭐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고 등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여기 비추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 내용은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로 갔으니까 등록에 대한 등록세 등록에서 제외하고요.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매출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9회 시험 때 나왔었는데 자, 등록, 그러니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 전에 29회 시험 때 재작년에 출제되기 전에는 1번, 2번만 있다가 그 해 29회 시험 보기 전에 3번과 4번이 추가돼서 네 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 그랬어요. 아유, 네 가지가 됐으니까 문제 내기 딱 좋다. 그래서 다음 중 등록 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가지고 이 네 가지 그대로 드래그에다가 붙여놓고 제가 5번에다가 정답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등록 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그랬더니 실전에서 29회 시험 때 5번의 정답이 똑같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에 포함되느냐, 과세가 되느냐? 1번 광업권 및 어업권, 양식업권에 취득했다는 등록. 이거 무슨 얘기냐? 어업권, 광업권이나 양식업권 같은 것들은요, 처음에 관계당국에 의해서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땐,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땐 취득세를 면제해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해요. 그러면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는 면제예요. 그럼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뭐가 부과돼요?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 부과돼요. 2번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한 물건, 차, 기, 항, 선에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은 원시 취득은 과세지 않잖아요. 그러면 원시 취득은 과세지 않는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 공짜로 해줄 수 없고.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 취득세 제척기간, 예를 들어서 10년, 7년, 5년 제척기간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어요? 그럼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그때 뭐가 부과돼?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4번이요. 자, 지방세법 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등록은 뭐냐면 면세점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돼요? 그럼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아요? 취득가액 50만 원이야. 근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자,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서 네 가지를 눈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또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이해하시면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들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거. 자, 그리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전혀 볼 필요 없어요.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특징이 나옵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자, 등록면허세는 지방세고 과세 주체는 도구입니다.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도구만 기억합니다. 도구만.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자는 보통세고요. 2번 부동산 거래 단계 중에서 취득당에 부과되는 유통세고, 등기 등록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행위세고요. 취득세도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고 행위세라고 그랬죠. 등록세도 행위세입니다. 4번 읊는과세하는 세금이고, 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에 관한 변동상을 공부에 등기록하는 행정사업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고요. 동그라미 6번 등기 등록자가 그 등기 등록하게 된 권한의 실질적인 정당성 여부나 그 경위 합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외형상 등기 등록의 여기 밑줄입니다.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과세되는 조세이다. 밑줄 쫙이요. 여기 무슨 얘기냐면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조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등록면허세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고 다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실질주의.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다 사실주의 과세니까 등기는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고 또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돼요. 등기 등록을 받는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만. 그래서 여러분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어떤 건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했어요. 근데 등록관서에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웃자다가 이제 등기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돌려줍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항상 기초과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처음 오신 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식 뷔페 예를 들었는데 제가 한식 뷔페 같은 데를 좋아해요. 왜냐면요. 점심 때 오전 강의 끝나고 점심을 먹을 때 있잖아요. 뭐 먹을까? 이런 거, 이거 뭐 먹을까? 뭐 이런 거 고민되잖아요. 그리고 음식 주문한 다음에 음식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저녁 때 같은 때는 오전 강의 끝나고 대부분 이제 주야 강의하는 곳에서는 오전 강의 끝나고 점심 먹고 일 조금 하거나 뭐 그러다가 사우나 갑니다. 그래서 사우나 가서 좀 쉬다가 이제 저녁 강의를 들어오는데 저녁 강의 때는 제가 식사 시간으로 할애한 시간은 10분에서 15분입니다. 식사 시간을. 그러면 푸상 먹고 저녁 강의 들어오는데 그런데 한식 뷔페 같은 데는 뭘 먹을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깔려있는 거 선불 내고 들어가서 깔려있는 거 내가 그냥 먹고 싶은 만큼만 양 담아가지고 빨리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좋아해요. 근데 단골로 가는 한식 뷔페도 있었고요. 실제로도. 갔더니 하루는요. 제가 이제 갔어요. 그래서 선불로 내고요. 들어갔어요. 밥솥을 저녁 강의 두르려고 하는데 빨리 먹고 나와야 되는데 밥솥을 딱 열었더니 밥이 없어요. 사장님 밥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밥 떨어진지 몰랐는데 죄송한데 한 30분 기다리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기다려요? 나 10분 만에 먹고 나와야 되는데. 그럼 나올 때 그냥 나와야 돼요? 아니면 아까 선불로 내고 돈 낸 거 받아갖고 나와야 돼요? 받아갖고 나야지 밥 못 먹었는데. 자,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등기 없어요. 밥 못 먹었으면 이미 지자체 납부한 등록면허세 어떻게 한다? 돌려받아야죠, 여러분들. 그잖아요. 밥 못 먹었으면 등기 없으면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 돌려받아야죠. 또 이번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쪽에다 써드릴까요? 이번에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을 명의로 등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자체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를 했어요. 등록하기 전까지. 자, 그랬는데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환원하는 이런 경우예요.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환원하는 경우에 이미 을이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거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이거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이건 안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는 한식 뷔페를 갔더니 거기 사장님 있잖아요. 교수님 5국밥 어떠세요? 그러길래 제가 5국밥 좋죠. 근데 밥을 거의 다 먹었어요. 3분의 1 남았어요. 제가 밥을 3분의 1 다 먹고 3분의 1 남았는데 5국밥인지 세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있죠. 사곡이에요. 사곡밥이죠. 5국밥이 아니에요. 제가 사장님 5국밥이라고 하더니 이거 지금 사국밥이잖아요. 사기를 치시고 말이야. 자, 빨리 돈 거슬러 주세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돈 줘요.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등기등기란 형식가치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절차 정당하게 등기등기 되잖아요. 그럼 그 명의자에게 부과해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안 따져요. 절차 정당하게 등기등기 되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칩니다. 아셨죠? 어려울 거 없어요. 밥을 먹었으면 안 돌려줘요. 밥 못 먹었으면 어떻게 한다? 돌려줍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등록면허세 형식주의과세 명의자과세는 직결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등록의 외형상 등기등록의 형식 요건만 갖추면 과세는 조세이다. 이게 형식주의 명의자과세 원칙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과세 원칙. 자, 요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8번 등록면허세는 나중에 저 시험에 배웠어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니까 등록면허세 세기 밑줄입니다. 쭉 6,000원 미만이면 얼마 납부하게 해요?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더니 자 5,800원 나왔다. 얼마? 6,000원이요. 4,900원 나왔어요?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9번은 읽어보시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정률세, 종량세, 정액세율이 다 적용됩니다. 필수예제 문제 한번 봅니다.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지방세 중 도구세에 해당하고요. 도구고. 지방세 중 보통세고 사용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3번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이다 권리의 취득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좀 고쳐야 돼요. 취득 이전이란 말을 지워요. 취득 이전이란 말을 지우고 설정이라고 고쳐요. 등록면허세 취득 이전은 저 취득세로 갔어요. 취득 이전을 지우고 뭐라고 해놔요?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조치다 이렇게 해요. 자, 취득 이전을 지우고 뭐로? 설정으로. 자, 그리고 맞는 지문으로 합니다. 4번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받은 자가 등록한 후에 신고 납부하는 조치다는데 틀렸어요. 이것도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등록관세에 접수하기 전까지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등록한 후가 아니라 나중에 배웁니다. 또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등록한 후 틀렸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세율은 이제 다양하고요. 나중에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면허세 특징 성격을 봤고요. 143페이지 제2절 납세무자 있죠?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등록면허세 다 보고 또 재산세로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자, 절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빨리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취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오늘 건축돼 있고 신축과 재축, 재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해서 가액이 증가했거나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는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합니다. 증가한 가액. 자, 이런 간주취득은 증가한 가액.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원칙적으로 뭘 과세 표준합니까? 증가한 가액. 지목 변경 후의 시가 표준액에서 전의 시가 표준액을 뺀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합니다. 단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에 등비용이 표준될 때는 뭐로 한다? 등비용입니다. 취득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정되고 취득세 지자체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3개 덩어리로 되어 있고 표준세율은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취득세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면 그중 높은 세율 종이에요, 낮은 세율 종이에요. 높은 세율 종하고 취득세 여러분요 표준세율을 암기했습니다. 갑이란 젊은이 스토리를 통해서 취득세 표준세를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어요? 상삼팔 무동이팔이로 U12십 원팔 03시계 상삼팔 무동이팔이로 U12십 원팔 03시계입니다. 상속을 수익했다. 상삼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상삼 2.3 농지 이외 부동산을 상속을 취득하면 상삼팔 몇 프로? 2.8%고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무독립 8.15입니다. 앞에 게 외적인 거니까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규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규받았다. 무독립 8, 2로 1.5%에다 2% 플러스해서 3.5%. 유상승계축이에요. U10, 20.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 승계수익의 경우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수익하면 유10 1%대 2% 플러스해서 3%. 농지, 주택, 이해부동산을 매매, 교환 등으로 수익하면 유10, 20 몇 프로? 4%고. 그 다음에 주택을 유상거래로 수익했다. 6억 원 이하다 몇 프로? 1%. 6억까지는.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복잡하다. 1.01%에서 2.99%까지 복잡하게 돼 있고 9억 원 초과했을 때 몇 프로고? 3%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1세대 4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4주택부터는 4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에 3%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상가처럼 똑같이 몇 프로? 4%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이요. 어떻게 배웠어요? 원팔.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소로 토지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은 원팔. 몇 프로입니까? 2.8%. 그 다음에 영삼시계.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이니까 몇 프로? 2.3%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배웠습니다.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은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자, 어떤 세율을 정한다? 2.8% 세율. 2.8% 세율을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요. 자, 표준세율을 받고 중과세율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크게 세 개 덩어리인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옥적 원용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입니다.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어떤 세율을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몇 배? 4배를 합한 세율 플러스 합한 세율로. 과밀옥적 원용내 중과세 나왔다 어쩌고 저쩌고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중과균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입니다. 표준세율과 중과균세 2배 합한 세율. 대도시내 중과세 어쩌고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입니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요. 사성산은 어떤 거냐?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입니다. 5가지. 그죠?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다른 세금에서 고급택이라고 중과세하는 사람 틀려요. 그 다음에 자, 또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선, 고급택이지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연권 아니에요. 고급 항공기, 고급 승용차는 사성산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고. 그 다음에 뭐 골프장 같은 것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지 뭐 간이 골프장이나 대중 골프장 아니고 골프장은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 범벅쳐서 신설 증설할 때만 중과세지 승계 취득할 때는 매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임의 한번 버린 뭐 골프장은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실상사는 원시 승계 다 중과세하는데 그 다음에 또요 또 그 다음에 별장, 고불악장, 고급택의 부속토지 경계불명하다. 바닥면적 몇 배까지? 10배까지 부속토지 봐서 중과세합니다.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택을 취득한 날부터 며칠 내 용도 변경세 착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중과세하지 않는다? 60일 내 30일 아니란 거. 그 다음에 취득세요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과밀옥적 대도시의 중과세는 세율만 일단 외우고 가시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자세히 합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데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며칠 내 신고납부에? 60일. 증여로 인한 취득 언제까지?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을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합니다.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됐다 그러면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니고 허가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도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예?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 하여튼 허가일로부터 60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계에 속한다 말일부터 6개월인데 외국에 주소를 두는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느냐? 지금 이 신고납부기한 내에서 언제까지? 등기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등기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신고납부합니다. 등기록관소에 접수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지자체에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오란 얘기입니다.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 땡입니다. 접수하기 전 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땐. 취득세요. 이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를 불수성시하면 가산세인데 일반 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40, 20, 10% 신고불성가산세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5% 납부불성가산세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됩니다. 다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일반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는데도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회원권은 제외예요. 골프 회원권 같은 애들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중과산세 적용하고 회원권은 또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애초에 싹 포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또 간주 취득 같은 이런 지목 변경 같은 이런 경우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네? 왜 대답이 없어요 이제? 요거 그 다음에 취득세요. 추가 신고 납부기 하나 빼먹었네요.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되는 날 사유 발생이 없대. 며칠 내? 신고 납부예요? 60일 내.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한다는 거. 추가 신고 납부 60일, 30일에 60일로 바뀐 거 헷갈리지 말라고 60일, 30일로 하면 일단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면세점 적용됩니다.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고 취득 가격이고 산수세가 아니고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거. 한 가지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 가산세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하여튼 유통과정에서 부과되고 등록면허세 형식주의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거. 등록면허세는 등기등기랑 형식가 줄 때 명의자에게 부과하니까 등록면허세는 등기가 없으면 등록에서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절차만 외형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제외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포함되는 거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달달 못해도 괜찮아요. 뭐 광업권, 어업권 취득했다는 등록이나 또 외국인 소유의 취득상 물건 차기 향손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 뭐 면세점 적용되거나 뭐 제척기가 만료한 경우 같은 경우는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그때는 등록은 공짜로 안 해주니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 이런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잘하셨고 다음 주에 또 씩씩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